다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조선학교의 어머니회에서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어머니들과의 그 간담회를 가지기로 해서 오늘 이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머니들이 돌아가시면서 간단하게 어머니의 활동을 소개해 주실 거고요. 4개 지역에서 참석하신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오늘은 주 강사로서 UN 인권위원회 가서 조선학교의 문제를 같이 제기하셨던 우리 송 선생님께서 조선학교 공적 지원이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우리 학교와 함께하는 동포 모임의 대표이신 양현승 목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와 함께하는 동포 모임의 대표 양현승입니다. 어머니들을 뵙게 되어 기쁘고 힘이 납니다. 4.24 교육 투쟁의 정신이 어머니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더 확고히 전달되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들과 미국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도쿄 우리 학교 출신 한민화 교수님의 강연으로 들었던 사실들을 오늘 어머님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공적 지원에서 제외된 배경과 어머니의 활동에 관해 직접 듣고 대화를 하게 되어 기대가 큽니다. 오늘의 화상회의가 어머니회와 우리 학교와 함께하는 동포 모임이 교류하는 출발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어머니는 불러만 봐도 그리운 소리입니다. 어머니는 힘과 사랑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투쟁 정신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 및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서 배운 실천을 전달해주는 메신저입니다. 우리 오늘 서로 배운 것을 꾸준히 실천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곧 이어서 오늘 조선학교 어머니회 어머니들과의 간담회 강사님이신 송혜숙님, 제1번 조선인 인권협회 사무사원이시며 2019년 UN 어린이 권리위원회 일본 심사 조선학교 어머니 대표단 단장이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적 지원 지급에서 조선학교가 제외된 경위와 어머니의 활동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를 받았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일본에서 얘기를 합니다. 송혜숙이라 합니다. 예, 저는 그 제1동포 3.5세가 됩니다. 3.5세라는 것이 그 아버지가 2세이고 어머니가 3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3.5세 그렇게 됩니다. 저 자신은 그 일본에서 조선 유치원으로부터 조선대학교까지 다녔기에 일본에서도 그 우리 이민족 교육을 받은 셈으로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학교들 중 조선 유치원이 유보무상화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그 제외를 당하고 있는데 그 시정을 요구해서 활동하는 조선 유치원의 보호자 연락회가 있어서 거기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조선학교 보호자이고 지금 어린이들은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이 3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 우리 조선학교에 다닙니다. 오늘은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학교 영화랑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이 학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얘기는 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복습을 겸해서 우리 학교가 생긴 역사적 경위라 할까. 거기부터 들어가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고교무상화 그리고 유보무상화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러한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자고 합니다. 예, 그럼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좀 복습이라 할까 그러한 얘기가 됩니다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선학교가 일본 정부로부터의 건설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다. 할 때 이야기는 역시 해방 직후로부터 돌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우리 조선학교가 일본의 식민지 통치 결과 일본에 존재하게 되었고 그러니만큼 일본이 우리 조선학교와 그래서 일본 땅에서 민족교육을 보장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그리고 도의적으로도 다해야 할 책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루트에 관한 교육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인권 중에 인권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본 정부는 1945년에 해방 직후 크고 강스로부터 시작한 조선학교에 대해서 조선학교 폐쇄령 등등을 내면서 자꾸자꾸 탄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폐쇄령만이 아니라 1965년에는 조선학교를 가정학교로서도 인정하지 말라는 문부성 일본 교육성으로 되는데 위 통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1968년부터 1972년에 걸쳐서는 조선학교를 관리하고 통제할 목적으로 외국인 학교 법안이라는 것을 거듭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 1세, 2세 제1동포들이 조선학교를 지켜내었고 1968년에 조선대학교 인가, 이것은 가정학교로서의 인가를 받아내고 또한 우리 학교를 통제하고 규제하려고 한 외국인 학교 법안도 폐안에 이르게 하고 1970년대부터는 일본의 각 지방자치체가 조선학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1세, 2세 동포들이 우리 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말을 여러분들도 아신다 생각을 합니다만은 복습겸해서 보자고 합니다. 지금 일본에 있는 우리 학교는 다 각종학교, 보케이셔널 스쿨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각종학교라는 법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여러 가지 학교라는 뜻으로서 일본에서는 자동차 교습소 혹은 요리학교, 간호사학교 등등 여러 가지 교육시설들이 이 각종학교 속에 들어가고 조선학교를 비롯한 외국인 학교들도 다 여기 각종학교의 법조지에 들어갑니다. 그럼 각종학교가 아닌 일본의 정규 인가된 교육은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하면은 일조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교육기본법 1조에 규정된 학교인데 이렇게 일조교인 학교는 응당하지만은 일본의 검정교과서를 써야 되고 수업 중에 지시어로 쓰여지는 것은 다 일본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말을 배우고 조선 문화를 배우고 조선 역사를 배우는 우리 학교는 일조교가 못 됩니다. 일본에 있는 인터내셔널 스쿨 중에서도 영어나 독일어 등등을 지시어로 해서 교육을 하자면은 일조교는 못 되고 다 각종학교에 이 법조지위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것을 하나의 제외의 이유로 해가지고 조선학교나 인터내셔널 스쿨 등을 각종 지원책에서 배제를 하고 있다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돌아가고 민족교육은 탄압의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지키자고 한 역사도 또한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채반 권리 우리가 다 획득해왔다고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다 우리 위 선대들인 1세, 2세들이 지켜왔고, 그것은 그 1세, 2세 동포들만 아니라 그 일본 속에 있는 뜻 있는 사람들과 협력을 해서 획득하였지만은 그 일본 정부가 우리한테 스스로 내준 권리라는 것은 단 하나도 없고 다 우리가 획득한 권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우리 학교는 우리 위투쟁 끝에 지켜져 왔습니다만은 그 풍조가 달라진 것이 2002년부터입니다. 이 2002년에 이전 수상이었던 고이즈미가 공화국 조선을 방문하면서 거기서 납치 문제가 밝혀지면서 그 후 일본 군내에는 조선이라고 불리는 것은 다 배제해서 차별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조가 만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역시 추진한 것은 일본 정부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2002년 후부터 민족교육, 특히는 조선학교를 적대시해서 차별하는 정책이 다 시작됐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2003년에는 그 당시까지 각종 학교인 외국인 학교는 일본의 군립대학에는 직동으로 액세스 못했는데 그에 관해서 완화 정책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선학교, 조선고등학교 졸업생만은 개별 심사를 한다 하는 차별적인 대우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고교무상화 제도가 시작을 했는데 조선학교에는 불적용되었고 2014년에 고교무상화 제도에서 완전히 제외가 된다 하는 차별 정책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 2019년에는 유보무상화 제도가 시작을 했는데 외국인 학교 유치반이 다 제외가 되었고 2020년에는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만연되면서 일본 정부가 실시한 코로나 대책 속의 일환인 학생 지원 긴급급부금 이라는 제도에서 조선대학교를 폐지한다. 이러한 차별이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책에서 조선학교나 각종 학교를 폐지한 것만이 아니라 기득권, 이미 있었던 권리까지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14년에는 에다가와 조선학교 토지 문제를 가지고 재판도 있었고 2010년 이후는 각 지방자치체가 조선학교에 지급하고 있었던 보조금을 정지하거나 삭감하는 이러한 현상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2016년 3월 29일에는 문부과학성이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조선학교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라, 재고하라는 통지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2002년 후 조선학교에 대한 노골적인 일본 정부에 의한 차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문제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무상화 제도란 무엇인가 하면은 일본 정부가 2010년 4월부터 실시한 제도이고 고교 하이스쿨 단계에 진학을 희망하는 어린이들의 지원책입니다. 어린이들이 자기 보호자의 경제적 가정에 차우템이 없이 배움을 계속할 수 있게끔 지원하자고 일본 정부가 시작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부터 실시된 유보무상화 제도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그 일본의 위무교육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을 되는데 그 전은 유아교육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유아교육인 위무교육 전 어린이들의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털어드리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아이 키우기 지원 제도의 일환으로 시작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그 무상화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무상화가 아니라 인가 유아시설 등에 다니는 데 필요한 보육료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 이 두 가지 무상화, 소위 말하는 무상화 제도가 있는데 고교 무상화 제도로 말하면은 일본 정부는 조선 학교만 제외를 했고 일부 무상화 제도로 말하면은 일본 정부는 각종 학교 유학교육 시설을 모두 제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유치원도 그렇고 인터내셔널 스쿨 유학교육 시설도 다 폐지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교 무상화 제도입니다만은 고교 무상화 제도라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제도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정부는 조선 학교를 비롯한 외국인 학교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국고로부터 한 번도 보조금을 지급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국가적인 보조를 조선 학교를 비롯한 외국인 학교에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2010년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화 제도에서는 외국인 학교도 포함한다고 그렇게 일본 정부는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고교 무상화 제도가 적용되는 외국인 학교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 일본 정부는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각종 학교이면서 일본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학교들 중 다음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고교 무상화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것인가 하면은 첫 번째가 국교가 있는 나라의 학교, 미국도 그렇고 국교가 있는 나라 계통의 학교는 다 인정합시다 이 말입니다. 다음은 국교가 있는 나라 이외의 학교로서 이것은 그 여러 나라 지역에 본부가 있는 그러한 인터내셔널 스쿨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학교들은 고교 무상화 제도를 적용하자 이 말입니다. 마지막 카테고리인데 국교가 있는 나라의 학교나 인터내셔널 스쿨 아니지만은 문부과학 대신이 정한 고등학교 과정의 준한 과정을 가진 그러한 학교들 중 문부과학 대신이 심사를 해서 이 학교는 인정합니다고 정한 학교에 대해서는 고교 무상화 제도를 적용합시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칠한 학교는 어떠한 학교들을 머리에 두면서 설정했는가 하면은 국교가 없는 대만계 학교나 조선 고급 학교를 머리에 두면서 이 카테고리를 설치했습니다만은 일본 정부는 이 빨간색으로 둔 카테고리를 조선 학교에 대해서 고교 무상화 제도를 적용하는지 어떤지 심사를 하던 중 갑자기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2014년 2월 아베의 자민당 정권에 복귀를 하면서 처음으로 실시한 정책입니다만은 아베 정권이 소위 조선학교 고등학생이 고교 무상화 적용을 받기 위한 근거로 되는 아까 빨간색으로 쓰여 있었던 그 규정입니다. 그것을 심사 중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법정 개정을 해서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해서 고교 무상화 지원책에 들 밖에 내던져 버린 셈으로 됩니다. 이렇게 그 심사 중인데도 규정을 갑자기 삭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조선 고등학교가 고교 무상화 제도의 적용을 받을 근거가 영원토록 없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생들이 재방 원고가 되면서 투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도 들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 우리는 그 시위 투쟁 등등 혹은 집회 등등을 열면서 일본 사회의 여론 환기를 하거나 학생들이 문부과학성 앞에서 200번을 넘는 금요행동을 라는 것을 하거나 이 금요행동에는 미국의 대학생들도 일본의 코로나 상황 전에 방문하면서 연대 행동을 하거나 또한 고교 무상화에 대해서 일본의 5군데에서 재반
투쟁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히로시마위 어머님한테서 다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만하겠습니다. 그런데 5군데 재판에 대해서는 인권의 마지막 포르라고 불리고 있는 일본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에서 부당 판결이 있어가지고 다 재판은 우리 학교 학생 측이 패배한다는 것으로서 결착을 보고 있다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조선 학교에 대한 차별 상황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들은 유엔의 각종 인권을 심사하는 위원회에 참가하면서 국제적인 여론 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간단히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들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 사무소에 가가지고 저고리를 차려입으면서 조선 학교 학생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에 있었던 어린이 권리위원회의 대일본 심사에 참가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영어로 여러 가지 문서를 작성해서 정보 제공을 유엔의 전문가 집단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보고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후에 차트 통해서 원판은 보내드리자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레컨대 2014년 5월에 있었던 사회권규화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총괄 소견이 나와 있습니다. Committee is concerned the exclusion of Korean school with state-funded tuition fee waiver program 라는 것이 고교 무상화 제도인데, which constitutes discrimination 이렇게 차별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시정하라. 이러한 비슷한 총괄 소견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영어 원문을 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보무상화 제도는 유보무상화 제도 위 조치법인 아동육아지원법이 성립하기 전에 일본 정부가 이미 방침으로서 각종 학교인가를 받은 외국인 학교 유학교육시설은 무상화 대상에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각이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위도적으로 조선유치원을 비롯한 외국인 학교 유학교육시설을 다 대상에서 제외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유치원이 유보무상화 대상이 되자면 이 아동육아지원법을 다시 한번 개정시켜야 한다 하는 아주 큰 장벽이 있다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각종 학교 인가를 받은 외국인 학교 부속 유아교육시설이 일본에 어느 정도 있는가 하면은 2019년 시점의 통계입니다만은 89 중 40, 즉半数 정도가 조선 유치원이기 때문에 조선 학교 유치반을 배제하기 위해서 각종 학교 인터내셔널 스쿨이나 브라질계 스쿨 등을 배제했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모로 반대 투쟁을 계속을 했고 여러분들도 많이 협력을 해주셨는데 국제연대 서명도 벌렸고 이에 대해서는 107만의 찬성 서명이 모여졌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겠습니다만은 실은 이 유보무상화 제도는 좀 전진이 있어가지고 작년 2021년 4월부터 일본의 유아지원제도 속에 우리 조선유치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유보무상화 제도 위 관해서는 지금 동그라미 한 장소가 기본적인 일본의 유보무상화 제도인데 조선유치원은 이 기본적인 유보무상화 제도에는 못 들어갔으나 지역의 육아지원제도 속에 각종 학교 유아시설 등 유보무상화 제도에서 폐쇄된 시설에 대한 새로운 지원제도가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는 조선유치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고교무상화 제도 등등 여러모로 제도에서 그 우리 조선 학교는 제외된다, 폐지된다, 차별당한다 하는 것이 2002년부터 계속되어 왔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 투쟁 결과 우리 조선 유치원도 일본 정부가 설계한 아동육아 지원의 새로운 제도의 울타리 속에 틀 속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일본 정부의 것인데 새로운 지원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제형이 일문일답식이 있습니다만은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분상화 제도에서는 각종 학교는 대상회가 되어 있지만 본 지원 사업에서는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본 새로운 지원 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이라면 각종 학교라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선 학교도 각종 학교인 조선 유치반도 이 새로운 지원책에 있어서는 대상으로 된 셈으로 됩니다. 조선 유치원도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그렇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지원책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은 아주 그 시간이 가기 때문에 여기 코멘 동그라미가 있습니다만 세 번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지원 제도의 지원금이라는 것은 일본 정부, 나라하고 일본의 지방자치제가 각각 3분의 1씩 재정 부담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재정 지원을 하게 됩니다. 즉 말하자면 새로운 지원 제도가 조선 유치반에 적용되면서 조선 학교 보호자에 대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해방 후 처음으로 일본 국가의 보조가 실현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 일본 정부가 1945년에 국고항로부터 시작한 조선 학교에 대해서 자꾸 탄압하고 그리고 없애치우려고 차별을 해왔는데 끝끝내 지켜와서 지금 조선 유치반에 대해서만입니다만은 그리고 재정적 지원은 단 3분의 1에 지나지 않지만 그렇지만 처음으로 일본 국가 예산으로서 조선 학교 보호자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이 실현되었다. 지금은 이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부터 그 사진을 몇 장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역시 그 학생들을 비롯한 우리 동포들이 거듭되는 차별에도 굴하지 않고 그리고 탄념하지 않고 차별 시정을 소리 높이 지르고 더 이상 조선 유치원, 조선 학교 어린이들에 대한 차별을 연합해서는 안 된다고 일본 그리고 세계의 여론을 환기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 하나의 전진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고교무상화를 포함한 민족교육의 권리, 조선학교의 어린이들의 폐매 권리를 보장하는 차별 시정의 목소리가 일본 국내외 그리고 미국에까지 울려 퍼지도록 조선학교 보호자들은 계속 마음을 하나로 해서 활동을 해나갈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각 지역의 그 어머니회 활동들도 계속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우리 운동에 계속 응원을 보내주시면 합니다. 그러면은 저 이야기는 그 간단히 훑어보는 시기였습니다만은 이상으로 끝마치고 나머지 시간은 어머님들에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히로시마 어머니의 어머니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홋카이도 어머니의 그 다음에 사이타마 그 다음에 효고 순으로 계속해서 어머니의 활동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히로시마 어머니의 어머니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본인의 성함 얘기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히로시마에서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머니 회장이 아니고 이전 어머니 회장을 했습니다. 세 자매 어머니인데 이제 학생들은 막내가 지금 조선대학교를 다니고 그들이는 이제 다 졸업해서 사회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어머니회 활동을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활성 어머니회 사업은
4월부터 시작하는데 2년씩으로 어머니회 요건들이 달라집니다. 네, 4월 입학식을 맞이하면 우선 어머니회에서 새로 들어온 어머니들에게 즉각 편지를 보냅니다. 네, 뉴스물 분석이라는 것은 아다시 보조금도 없고 어머니들은 모두 자기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비품이 좀 많이 돈이 듭니다. 그래서 졸업한 학생들이 다 그걸 남기고 가서 새로 들어온 어머니 아니면 체육복 한 장 모자라게 되었다든지 학교 체복을 더 한 장 필요한다는 어머니들에게 넘기기 위하여 뉴스 물품 소개를 해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은 돈도 학교 지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재정 사업으로서 가장 큰 것이 김치를 판매합니다. 이 김치는 우리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주로 일본 사람이 많이 구입을 해줍니다. 이 돈은 연간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서 많은 돈을 모이고 있고 이 돈으로 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아니면 학교의 전반적인 재정을 안바칭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학교 교장 선생님께 넘기고 있습니다. 100만 엔 정도. 100만 엔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일본에서 말하는 메르마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모으고 학교 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머니들이 주에 한 번 도서실에 책을 아이들에게 읽고 같이 공유를 하는 마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어머니들인데 영어책을 읽거나 일본어, 우리말, 조선어, 다운어로 학생들에게 책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히로시마는 학교는 히로시마현에 있는데 주시국에서 히로시마 가나 학교는 히로시마가 유초중고급학교 시코쿠하고 오카야마에 학교가 있는데 시코쿠하고 오카야마에서는 통학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료가 있습니다.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생활하면서 우리 학교를 다니는데 식사를 어머니들이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밤에 나가지고 저녁 식사를 만들고 학생들에게 어머니의 맛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1년차를 기증하거나 여기에는 마라손 대회에 된다고 쓰고 있는데 연간에 있는 운동회, 문화제 모든 기획 이벤트에서 어머니들이 음식을 만들거나 학생들에게 과자를 나누어주거나 그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말했지만 어머니의 사업은 학교를 졸업한 어머니회 소문이 조선학교를 졸업한 어머니들만이 아니라 일본 학교를 졸업한 어머니들도 속하고 있고 일본 그쪽을 가진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회 사업이라는 것이 어머니들이 일본에서 조선 사람으로 떳떳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마당을 안겨주는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까 송혜수 단장이 말씀해 주신 콜릿 배트 운동이면 여기에도 힘을 놓고 있고 어머니들 자체가 성장해야 아이들을 키우기에도 아이들도 떳떳한 조선 사람으로서 이국에서 살고 있지만 조선 사람으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마당으로 그리는 사업에 그걸 중심으로 하면서도 학교 재정 사업을 안바칭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크고 작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마당입니다. 짧지만 이상으로 히로시마 발표를 하겠습니다. 후에 무슨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다음에 이어서 홋카이도 어머니, 어머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홋카이도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저는 홋카이도 학교에서 작년까지 2년 동안 회장을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홋카이도 조선 초중고급학교는 일본에 있는 우리 학교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하며 지금 현재 초급부 1학년부터 고급부 3학년까지 32명 학생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초중고급학교 속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학교입니다. 어머니회 회원 수는 올해 20명입니다. 그래서 어제 마침 우리 학교에서 운동회가 진행되었는데
우리 학교 행사 때마다 지역 동포들도 많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만이 아니라 동포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수가 적지만은 홋카이도에서도 어머니 활동을 열심히 벌이고 있기 때문에 사진으로 그 활동 모습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삿포로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고교 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스탠딩 행동에 어머니들도 적극 참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삿포로시 중심부 교통량이 가장 많은 길거리에서 어머니들이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를 오랫동안 응원해 주시는 일본 사람들과 함께 우리 학교가 있는 지역인 기요타쿠 구역소 앞에서 매주 호소도 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 사진은 일본 지지자분들, 이분들은 매주 월요일 오전 중에 꼬박 이렇게 스탠딩 활동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어느 학생 할머니시고 교장 선생님 그리고 어머니회도 함께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조후 개선을 요구하는 요청서, 이것은 아까 이야기 있은 우리 학교가 각종 학교에 지급을 받는데 일조교와 마찬가지 동등한 조후를 요청하는 그런 요청서인데 해마다 우리 학교와 일본 지지단체 그리고 우리 어머니회의 3자 연명으로서 삿포로시에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거 삿포로시 부시장에 직접 만나서 어머니회 회장, 교장 선생님, 일본 단체분들, 대표들이 이렇게 직접 만나서 우리 학교 보호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달리 홋카이도는 드물게도 삿포로시와 홋카이도에서 우리 학교에 대한 보조금이, 조성금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랫동안 일본 분들과 함께 꾸준히 운동을 벌인 그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권리 문제를 배우는 마당도 적극 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 달에 삿포로시 시의회 위원, 이 여성이 일본 시의회 위원입니다. 이 위원을 초대해서 어머니들과 자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들을 일본 사회에서 조선 사람으로서 키우는 어려움이랑 민족 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어머니들 위원 교환을 했으며 우리 아이들이 배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이 일본 사회에도 하루빨리 실현되도록 이 위원한테 직접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학생들을 위하여 오란 모임도 여러 번 기획을 합니다. 이 사진은 초급부 초학년 아버지 어머니들이 윷놀이를 해서 학생들, 아이들하고 즐기는 그런 모임입니다. 다음에 학교 재정을 돕기 위한 판매 활동도 적극 벌이고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어머니들이 이거 학교 식당인데 식당 주방에 모여서 손수 담근 김치를 일본 사람들 그리고 동포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약 100kg의 김치를 담가서 500g씩 진공 포장을 하고 판매합니다. 이 진공 포장기는 업무용의 아주 비싼 기계인데 이것은 일본 지지자 어느 한 분이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음에 김치 이외에도 음식물이나 잡화를 여러 행사 때 판매하여 수익금을 모읍니다. 얻은 수익금은 모두 우리 학교 교육 기금을 구하거나 행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사마다 학생들을 위하여 어머니들이 맛있는 식사를 자만해주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참 기뻐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홋카이도 학교가 창립 68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 공연에서 학생들의 의상이 모자라다는 상담을 선생님한테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상담을 해서 이렇게 솜씨 있는 어머니들로 바지 저고리를 만들었습니다. 또 그 기념 공연에는 우리 어머니들도 바쁜 속에서 시간을 내가지고 연습을 이렇게 해서 본 무대 함께 출연을 하고 기아 합주 연주를披露했습니다. 학생들, 동포들도 아주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어머니회에서 모은 돈 60만 엔, 약 4,500달러를 학교에 기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작년까지 벌린 어머니회 활동을 소개했는데
일본 정부의 차별 정책 때문에 어려움에 놓이는 우리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주 어려운 조건 속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수 사업을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안심해서 생활을 보내면서 민족적 자부심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우리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떳떳한 조선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선생님들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기중항 우리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홋카이도 학교가 학생수가 정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중급 3학년이고 딸은 초급부 6학년입니다. 그래서 초급부 6학년 딸 학급은 딸 혼자입니다. 딸 혼자서 초급부 1학년부터 이렇게 교실에서 선생님 1명, 아이 1명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걱정했지만은 우리 딸이 학교를 다니고 한 달쯤으로 이제 일반 회화를 우리말로 하게 되고 그리고 같은 우리 조선 사람인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 다니는 오빠 언니들한테서 많이 사랑을 받고 정말 즐겁게 학교 생활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나 더 학생 수를 불구어서 홋카이도에서도 민족 교육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 어머니들 열심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 동포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아주 고맙습니다. 홋카이도 보고 이상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사이타마 어머니의 어머니 말씀을 이어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참 고맙습니다. 저는 사이타마 이제 아이들은 다 졸업해서 어머니회입니다. 네, 세 아들이 그 사이타마 학교에 다니고 지금 막내가 조선대학교 리건학부에서 학장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들은 이제 사회인이고 우리 학교에서 많은 공부를 해봤습니다. 앞서 어머니들도 이야기하고 계셨는데 우리 사이타마 어머니회에서도 선전부, 대외부, 그리고 재전부, 후반부, 사업부라고 해서 4가지 부로 나누어지고 1년 교체로 어머니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어머니들이 이야기하신 대로 역시 학교 재정 사업을 위해서 어머니들이 여러 모임이 있을 때마다 판매 사업을 하고 어머니회하고는 약간 다른데 작년에 우리 그 사이타마에서 마스크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사이아이 김치라는 회사가 있어서 거기에서 그 학교 김치 판매 사업을 해서 우리 학교에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스크 문제 때도 그런데 대외부에서는 권리 투쟁을 위해서 역시 시정청에 찾아가서 많은 호소도 해왔는데 우리 사이타마에서도 보조금이 고경상화 제외 문제가 있은 때로부터 10년간 보조금이 안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회도 그 보조금을 지급해받기 위해서 매달 한 번씩 현청에 찾아가서 호소도 하고 그분들하고 이 사업도 깊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 사업으로서 우리 학교에서도 어머니들이 달에 한 번씩 정도 급식을 선수 식사를 만들어주고 그것이 지금은 2년 전부터 할머니들이 급식을 해주는 식사를 마련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작년 우리 학교가 60돌을 맞이했는데 교육정비 사업으로서 잔디를 깔았는데 그 사업에 정말 온 동포들이 참가해 주셨고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도 내고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도 많이 호소해서 반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역시 어머니들이 우리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학습회를 년에 2번씩 했는데 작년에는 학년별로 5번 내지 6번 진행해서 어머니들이 그 아이들이 놓인 그 권리 문제랑 그 이외에 우리 학교를
선전하는 선전자로서의 역할을 높여나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해서 어머니들 자신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 동포 사회를 위해서 학습을 깊여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 일단 사이타마의 어머니회 활동에 대해서는 이런 감입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효고현 어머니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효고현 어머니회에서 사업하는 입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효고에서도 다른 집안 마찬가지로 어머니회 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지난 한 년도부터 전국에서 우리 조선유 집안에 새로운 지원책이 적용되어 있는데 우리 효고에서 그 시에서 이미 무상화에서 제외된 데 대한 구제 조치가 지해졌습니다. 그 과정과 경위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효고에서는 단솔초급학교 2교와 3교의 저중급 학교에 편설되어 있는 부서 유치반이 있고 고급학교가 있습니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이타미 조선 초급학교가 있는데 학교로 말하면 이타미, 다카라즈카, 가와니시시가 됩니다. 2019년 10월 유보무상화 제도에서 우리 조선 학교가 제외된 이후 대개의 지역 동포들과 일본 시민들은 아이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발발히 벌여왔습니다. 특히 다카라즈카시에서는 조선 학교를 지원하는 다카라즈카 시민들의 배비 소문들이 중심이 되어 연속된 운동을 전개하면서 2019년 9월에 다카라즈카 시장 앞으로 2번의 요만서를 제출한 데 이어 2020년 5월에 17단체의 명의로 시의 유보무상화에서 제외된 외국인 학교 유치원에 대한 구제 조치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그 청원이 6월 26일 열린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25명 중 14명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타미시에서도 이타미 시장에게 요만서를 제출한 데 이어 다카라즈카시와 같은 내용으로 청원서를 제출하여 10월에 이타미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찬성 15명, 반대 12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2개의 시에서의 청원 채택은 일본의 지방자치제에서 처음 되는 일이며 그 내용이 유보무상화가 적용될 때까지 시 행정이 구제 조치로서 아이들에게 무상화와 동등한 지원을 할 것을 약속한 것만도 획기적인데 동시에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화가 적용될 것을 시가 나라에 요청할 것이라고 하면서 외국인 학교 유지만을 제외한 반침을 일본 정부가 시정하도록 량시위회가 적극 사업할 의지가 명확히 반영되었다는 것도 앞으로 유보무상화 적용에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데서 큰 위를 가지는 청원 채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타미 시의회에서 찬성 토론을 한 어느 시의원은 모든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한다는 기념이념에 기초한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다니는 학교에 따라 적용되거나 안 되는 아이가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모두 이 일본에서 이 지역에서 사는 아이들이니 나라의 정책에 불충분한 점이 있으면 나라를 상대로 의견을 하는 것과 동시에 자치제의 독자적인 시책으로 그것을 보장하는 역할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들이 말하기에 청원이랑 그리 간단한 채택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부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소속의 위원들과 일본維新위회 소속의 위원들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속에서 외국인 학교 유치반에 대한 구제 조치를 요구하는 청원이 어째 채택되었는가. 이번에 이런 획기적인 청원 채택이 실현된 것은 단기적인 요청 활동에 위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우리 동포들과 일본 시민들의 뿌리 깊은 교류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이룩하려는 일조 호련대위 전통이 무엇보다도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타미 조선 초급학교와 전 다카라즈카 초급학교는 1980년대부터 근접의 일본 서학교와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였으며 두 교가 통합한 현재
이타미 조선초등학교에서도 이 사업은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원 활동을 선두에서 이끌어주신 분도 바로 우리 교육과정에 우리 학교의 존재를 알게 된 당시 교원이었던 분이 대표가 된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다카라즈카 시민의 회였으며 다카라즈카 시의회에서 처음은 이체때때로 전격적으로 사업해준 시의원도 역시 다카라즈카 초등학교와의 교류를 경험한 전 교원 출신 위원이었습니다. 그 위원은 교원 단시를 배거하면서 당시 아이들은 콧동무가 되었고 편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있었다. 모르면 모른 채지 알게 되면 아이들끼리 인자 리해하고 친숙해진다. 고 의혹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제가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 삭감하고 있는 속에서 다카라즈카시가 전국에서 으뜸가는 금액의 보호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 다카라즈카 초등학교가 존속하고 있던 당시 우리 시의원들이 일조 위련연맹에 가맹하게 된 것도 꾸준한 교류 사업이 얼마나 큰 실효성을 가지는가를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해 제기에 따라 2020년 1월에 진행한 이타미 유치반의 공개 보육은 이타미 다카라즈카 카와니시비 시의원들과 일반 시민들 약 20명이 참가하여 우리 유치반을 무상화 제도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청원을 꼭 채택해야겠다는 의사를 같이 하였으며 청원이란 한번 부결되면 같은 내용을 제출할 수 없으니 이번 청원을 곧 통과시키겠다고 관계자들과 청원 내용과 말 하나하나를 거듭 다듬었으며 채택 직전까지 위원들에 대한 학습회나 개별 면담을 통하여 그 전단성을 호소하여 지지 요청을 적극 벌였습니다. 이처럼 이번 청원 채택의 배경에는 다양성을 존중하며 같은 지역에서 사는 모든 아이들의 평등한 권리를 기어이 지키려는 진보적인 일본 시민들의 강한 의지와 일관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유보무상화 제도에서 제외된 시설들에 대한 새로운 지원책을 조선 유치반에 적용시키기 위한 시 행정가위 사업 과정에서 보유사 자격자가 필요하면 한 푼의 비용도 접수하지 않고 매일 우리 유치반을 도와주신 분, 고교무상화와 유보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카드 선전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가하신 분,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일본 시민들의 아름답고 고마운 소행의 원동력은 바로 우리 학교이며 우리 아이들입니다. 공개 보육에 참가한 오늘 시의원은 정부의 담당자는 현장도 보지 않고 무상화 제도에서 제외했다. 그것은 벌어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벌어오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훌륭한 교육을 현장에서 보면 제외할 이유가 없어지니까 그 한 발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유보무상화를 실현하려면 한 명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유치반의 진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불가피하며 도 없는 지름길이라고 발신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조선 유치반에 존재 조건 없이 유보무상화 제도가 적용될 때까지 한 명이라도 많은 일본 시민들에게 우리 유치반의 진모습을 적극 알려나가는 데에서 일본의 지지자와 함께 우리 어머니회도 함께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발표하실 분들은 다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그 이전에 우리 어머니회 분들은 어쨌든 이 조선학교, 우리 학교를 이끌어가는데 기둥들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없다고 하면은 제가 방문했던 경험으로 볼 때는 조선학교라고 하는 것이 이끌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학교에 나와서 그 아이들이 먹을 음식도 다 해주시고 모든 것을 돈도 모으고 물론 또 학비도 내시고 일도 하고 학비도 내시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고 학교를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까지 하시는 아주 훌륭하신 그 분들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들어온 질문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복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고교 무상화는 아직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일본에서 고등학교 학생 한 명이 다니는데 드는 경비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송혜숙 선생님이 좀 답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경비라 했을 때 이 제도와 비춰서 보면은 일본의 공립 고등학교는 연간 907달러쯤 걸립니다. 네, 기타 여러모로 시설비라든지 아니면은 급식 그러한 것은 기타 걸리는데 그러한 것은 고교무상화 제도의 대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고교무상화 대상이 되면은 공립학교 같으면은 907달러 그리고 조선학교도 혹시 적용되면 받게 될 돈인데 사립학교는 대체 연간 2,979달러 내년간 이쯤 걸리고 일본의 사립학교랑 인터내셔널 스쿨 등 고교무상화 제도가 적용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2,979달러 년간 지급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본에서 공립학교를 다니려면은 돈은 안 들어가죠. 970불을 나라에서 나라에서 907불을 지불을 해주고 사립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사립학교도 2,970달러를 다 상한입니다. 상한. 상한. 그럼 굉장히 많이 일본 정부에서 도와주는 거네요. 도움을 받는 학교들은. 그럼 조선학교는 하나도 못 받잖아요. 그럼 어머니들이 내시는데 그 내시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본에 10개 조선 고등학교가 있는데 좀 학교마다 약간씩 차이는 납니다만은 대체 아까 말씀드린 사립학교와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2,900달러쯤입니다. 연간 2,900달러. 거기에다가 보통들 기숙사에서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숙사는 기숙사비대로 따로 그걸 따로 내셔야죠. 내야 합니다. 그 기숙사비는 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히로시마나 홋카이도 어머님들이 한번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히로시마 어머니가 한번 대답을. 히로시마에서는 기숙사에 한 달에 약 4만 엔쯤 걸립니다. 4만 엔이기 때문에 달러로 하면 얼마 정도예요? 100원이니까 400달러. 400달러네요. 400달러. 한 달에 400달러. 기숙사비가. 이기 때문에 학비가 약 300달러. 그리고 기숙사비가 400달러. 그리고 약간 용돈 넣으면 한 달에 약 10만 엔. 1인당 10만 엔. 한 달에 1,000불 정도가 들어가요. 1,000불 정도가 돼요. 1,000불 정도가 들어가는 게. 1,000달러. 알겠습니다. 그 기숙사비나 이제 이런 거에는 아마 음식비가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그것이 좀 저렴한 이유는 아무래도 어머니들께서 제가 참석을 하셔서 같이 음식도 하시고 같이 그 노동의 대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의 활동을 하시면서 엄마로서의 느끼신 점들, 어머니의 이루면서 활동을 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엄마로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기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어머니회에서 사이타마 어머니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머니 활동을 하시면서 느낀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라고 하면 재정적으로 참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학교를 도와드리겠는가 하는 것을 언제나 고민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권리 문제를 우리가 더 어머니들에게 호소를 해 나가야 하는데 모든 어머니들이 일하시는 속에서 그분들을 묻고 세워가는 것이 참 어려움도 많습니다. 역시 아이들 보내는 것만으로
어머니들이 힘들게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속에는 계시기 때문에 정말 일본 시민들하고 연계도 깊여 나가면서 그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 그래도 참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하고 함께 투쟁을 하면서 하나라도 극복이 되었을 때 기쁨이라는 것은 역시 아이들을 조선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 학교 보내고 좋았다라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생활도 하시면서 학교에 봉사도 하시면서 거리에 나가서는 투쟁을 하시고 또 이제 학생 수가 아무래도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 학생들을 충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학생을 모집하는 일까지도 아마 여러 학부모들을 조선인 동포 어머니들 찾아다니면서 조선학교에 등록을 해주십사 하는 일까지도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어려우신데 투쟁을 통해서 하나의 성취를 해냈을 때 또 이뤄내는 성취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 어려움에 비하면은 참 글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김바나 선생님께서 현재 당면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라는 것을 질문을 하셨어요. 물론 지금 사이타마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데에도 답이 조금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홋카이도의 어머니께서 한마디 좀 더 붙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당면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당면한 문제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교무상화 문제, 유보무상화 문제 그렇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고교무상화 문제, 유보무상화 그렇고, 많은 문제 있는데, 저의 느낌으로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차별도 그렇고, 눈에 안 보이는 일본 사회에 준만하고 있는 우리 조선 사람들에 대한 차별의식이 준대되어 가고 있다 하는 거. 이것은 일본 지금 정권의 정책이기도 하는데, 역시 이런 일본 사회의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라 동포들도 우리 조선 사람으로서 이 근지를 가지기 어렵다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어서 우리 학교를 선택하지 않고 일본 학교로 아이를 보낸다든지 역시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 민족교육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믿고 있어도 아무래도 우리가 열심히 해도 그게 우리 앞에 막아서는 큰 장애로서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좀 해결하기가 힘든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참 어렵습니다. 네. 우리 효고현 어머니께서도 한 말씀을 좀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도 효고현宝塚市하고 이타미시가 유보무상화에 맞먹는 보조금을 받게 되었는데 그 학생 수로 말하면은 해마다 감소 현상을 맞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권리를 아무리 획득하더라도 그것이 아이들이 없으면은 젠지한 권리가 무의미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로 취업동포들 힘을 빌려서 아이들을 찾아내고 우리 학교에 한 명이라도 많은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선물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제 일본에서 조선학교를 이렇게 다녔을 때 어떤 받는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리크루이팅 이렇게 학생들을 학교에 입학시키는 문제가 아마 굉장히 힘든 관건 중에 하나, 큰 관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갈수록 또 이제 동포들도 줄어들고 또 그 다음에 조선학교의 시를 다니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많으니까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그런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민족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또 조선인으로서의 그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차별을 뛰어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우리 어머니들 참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 다음에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일본 정부에서 조선학교를 지원하지 않는 명분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혹시 일본 정부에 물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조선학교에 대한 정책이 바뀌는데 왜 자꾸 바뀌는 것인지, 자꾸 바뀌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강사님이 신송혜숙 어머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지원하지 않는 명분, 이유에 대해서는 실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2013년에 사회권규약위원회라는 그 유엔의 인권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일본 정부 심사가 있었는데 일본 정부는 그때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고교무상화 제도를 일본에서 도입했다. 이것을 그 하나의 성과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정보 제공을 한 다음에 유엔의 전문위원이 그런데 그 일본 정부는 그 고교무상화를 도입했다고 했는데 조선학교를 폐지하고 있지 않는가? 어째서 그 조선학교만 폐지를 했는가? 이렇게 질문하니 일본 정부 대표가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학교를 폐지한 것은 납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 속에서 그 여론을 일본 사람들의 감정이 조선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냐. 그에 대해서 그 유엔의 전문위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납치 문제하고 조선학교 학생 이 권리 문제 어떤 상관이 있는가? 상관없지 않는가? 납치 문제 자체는 그 용서 못하는 것이지만은 그것과 조선학교 학생의 폐업의 권리를 규정하는 것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를 차별하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깜짝 놀라가지고 일본에서는 통하는 일본 정부의 논리가 국제사회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되고 그 후 국제회의에서는 인종차별 절대조약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권리조약이라든지 그 마당에서는 일체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조선학교 자신에 무슨 문제가 있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아주 이유가 안 되는 이유를 내걸면서 지금은 차별을 하고 있는 셈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질문으로서 그 일본 조선학교 정책이 왜 자꾸 바꿔지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은 일본 정부의 정책상으로서는 조선학교를 없애자 하는 것은 일관합니다.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보무상화 제도는 어째서 일정한 정질이 있었던가 하면은 이것은 조선학교만이 아니라 각종 학교인 외국인 학교 유아시설도 함께 제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학교만에 대한 전질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전질이 있었고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없애자는 그러한 위로가 있는 것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선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조선말이나 조선학교만이 아니라 역시 우리 제1동포들의 역사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제1동포들의 역사라는 것이 바로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했다는 역사이고 그러한 자기들의 과거 재행에 대해서 조선학교에서는 잊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조선학교를 없애고 싶다. 이것은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그리고 역사를 부정하는 지금의 일본 정부의 일관한 정책의 하나의 결실이고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다름없이 차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까 질문에도 있었고 어머님이 말씀 속에도 있었는데 일본 정부는 소위 조선학교를 처음부터 없애려고 하고 고교무상화 제도에서 조선학교만을 겨누는 식으로 차별을 하면서 조선학교에 대한 소위 네거티브 이미지
라는 것을 그 일본 근내에 만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막 그리 함으로써 그 일본 근내에 조선 학교는 조선 사람을 차별해도 괜찮다 하는 위식을 만연시키기 때문에 조선 학교만이 아니라 그 조선 사람에 대해서 차별해도 괜찮다 하는 위식을 전대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 조선 학교에 대한 실제로 헤이트 크라임 이러한 것이 조선 학교 습격 사건이라는 식으로 표명화되고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소식으로 들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조선 사람이 살던 곳이 때 하나인 우토로 교도의 우토로 지구에 대한 방화 사건 이러한 헤이트 크라임가 실제로 일본 근내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일본 정부 자신이 조선 학교를 겨누면서 하는 차별 정책을 시정하지 않고서는 일본 시민들 속에 만연하고 있는 조선 사람 젖듯이 정책이라든지 조선 사람은 차별해도 괜찮고 조선 사람에 대해서는 헤이트 스피치, 헤이트 크라임을 해도 괜찮다. 그것은 정부가 그렇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러한 것은 그만두지 않고 계속적으로 만연되어 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일본 정부의 목적은 조선학교를 부정하고 나가서 역사의 문제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부정하는 그런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당면한 문제는 우리가 통일이 되고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로서 서지 않는 한 이 조선인에 대한 차별,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에 한 2번 왔다 갔다 하면서 조선학교도 방문을 하고 그런 경우로 봤을 때는 일본의 인식이 바뀌려면 우리의 역사, 우리의 지향하고 하는 그리고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 동포분들이 그렇게 염원하시는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가 그렇게 되지 않는 한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기가 힘들고 이 차별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수복 선생님이 한 말씀을 드려주신 것 같은데 좋은 모험을 준비하신 우암동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본의 차별을 극복해 주셔가신 여러분들에게 존경을 보냅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고 연대의 말씀이군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의 질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이 공식적인 모임은 이것으로서 끝을 내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공정한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JSTV는 전 제작진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지는 독립 언론이자 대한 매체입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응원의 표시로 지금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